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특강 영어 이제 드디어 15강을 하면서 일단은 계획했던 중간고사 범위까지인 1강부터 16강까지 수업을 다 마무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6, 7, 8이었나요? 도표하고 실용문 같은 것들은 영상으로 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 보셔야지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5강이 마지막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뭐를 할 거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적어도 두 번은 읽어본 형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데 한 번 읽어보게 되는 걸 거고, 영상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적어도 두 번은 읽어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두 번에서 끝나면 안 되고, 3회 혹은 5회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신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이 영어로만 쓰여져 있고 칸이 떨어져 있고 또 영어만 쓰여져 있고 칸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1강부터 16강까지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해석을 달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도 쓰시고 모르는 단어도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 학습이 이렇게 3회독에서 5회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 풀기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5강, 물론 16강이 끝이긴 한데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책을 가지고 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푼 다음에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은 계획은 짜고 있으니까 너무 뒤처지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암기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영상 보면서 수업도 잘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15강 글이 어렵진 않으니까 첫 번째 글부터 한번 볼게요. 몇몇의 연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이긴 한데 해석할 때 have pp는 그냥 과거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몇몇의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that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behave in ways 개인들이 어떤 방법 안에서 행동한다라는 것을 몇몇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인데 무슨 개인들이냐면 who are ostracized 배척되어지거나 excluded 배제되어지거나 또는 rejected 거부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제되고 배척되어지는 개인들이 어떤 방법 안에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줬는데 또 무슨 방법이냐면 that will increase 그러니까 방법이긴 방법인데 그 방법이 increase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뭐의 기회입니까? eventually becoming accepted. 자, become accepted 그러면 받아들여진다. 이니까 becoming accepted 받아들여지는 것의 기회. 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ing 쓰는 거죠,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동작은 ing를 쓰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ing도 역시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니까 꾸며줄 때는 부사가 꾸미는 건데요. 아무튼 결국 받아들여지는 것의 그러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 행동합니다. 누가요? 개개인들이 배척되어지고 배제되어진 개인들은 결국은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고 있죠. 뒤에 보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쓰고 있는 거고 how라던가 in which 선생님 way 다음에 how 쓰는 거죠. 아니면 way 다음에 in which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계부사 쓰시면 안 돼요. 왜?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가능성을 낮출 방법이 아니고 가능성을 높일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가 되는 거겠죠? 아니, 당연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배제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range from A to B. 여기서 이러한 행동들은 다양합니다. from A로부터 B까지 광범위합니다. 자, 여러분들, from A to B가요, A부터 B까지에서 전치사, 그리고 to도 전치사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동작이 나올 때는 ing, 동명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to가요, 전치사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rom A to B. 그쵸? 그래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동작들은 다 ing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병렬 구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다 ing가 나와야 되지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to 뒤에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그러면 많이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많이 골라요. 그런데 너 왜 동사 원형 골랐니? 그러면 to 부정사예요, 선생님. 아니 근데 from A to B 구문이고 여기서 to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써야지. 요렇게 설명을 선생님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conforming 동사 ing 써야 됩니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은 다양합니다. 무슨 행동에서부터? 자, 그룹의 환경에서 일을 더 빡세게 하는 것으로부터 뭐까지? conforming to group perceptions, 집단 인식에 순응하는 것 또는 being more sensitive to information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의, 즉 나를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것까지 등등의 행태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행위들은 왜 한다고요? 어떠한 한 개인이 그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거부당할 때 그 거부당하는 사람은 결국 받아들여질 때까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 즉 그 그룹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남을 위한 행동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행동들은 이 그룹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집단 인식에 순응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생각에 나도 맞춰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 것, 이러한 행동들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요. 그 그룹 멤버들의 정보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죠. indifferent, 무감해진다, 무심해진다가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하고 썸머는 알아냈습니다. 오너 subsequent group task, 뭘 읽는 거야? 윌리엄하고 썸머는 찾아냈습니다. 뭐라는 걸 알아내요? The women responded to ostracism, 이 배제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성들이 배제당했을 때 그 배제에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죠? 받아들여질 만큼 좋은 행동을 한다라고 위에서 나왔었죠. 그럼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이 배척에 반응을 한다. 자, 좋은 행동은 뭐라고 나오냐면 by increasing their efforts on a subsequent group tasks. 자, 그룹 과제에서 이어지는 이후에 그룹 과제에서 노력을 많이 증가시킴으로써 그러한 배척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by 동사 ing 뭐뭐 함으로써고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윌리엄하고 채용하고 초이는 발견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외면당한 개인들이 were more likely to conform to the opinion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더 많이 순응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요? 외면당한, 배척당한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타인의 의견에 순종하고 순응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쵸? 그 나를 배척한 사람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잘 순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more likely to conform 가셔야 돼요. 더 순응을 하는 거죠. 덜자인 less 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form입니다. conform 아니에요, 여러분들. conform 이거는 확인하다인데 conform r이 들어가는데 이거 conform이 아니고요. conform 순응하다라는 거죠. to 이하에 conform은 항상 conform to, conform with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는 conformity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순응 그러면은 conformity to with something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요 conformity 외에도요 이 순종, 복종인 obey에서 나오는 obedience가 있으니까 뭐 이런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obedience예요. obey에서 나온 말입니다. ENCE를 더 쓴 겁니다. obedience, 순종, 복종을 하게 될 확률이 더 큽니다. thus,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뭐뭐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뭐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부사 한번 나오고서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는 것을 영구는 보여준다가 되는 거죠. In response to social rejection, 사회적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찾는다. To reconnect, 다시 연결하려는. 그들을 다시 연결해요. 누구하고 다시 연결합니까? 사회와 그들을 다시 연결을 하려고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나를 거부를 한다면 나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자신을 이 다른 사람들, 즉 사회와 연결하려는 이 방법을 찾는다. 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되셨죠? 여기서 문법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주어는 연결해요. 목적어랑 다른 목적어를 연결을 합니다. 자,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에는 여기 항상 뭐를 써줘야 돼요? 셀프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냥 them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them을 쓴다면 사람들은 연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사회와 연결한다. 이렇게 돼서 잘못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연결합니다. 이 자신들,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한다니까 댐셀브즈가 맞는 거예요. 여기 댐셀브즈 문제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디스커넥트 오면 안 되죠, 문맥상. 그쵸? 그러니까 사회와 거부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거부가 되고 이 잘려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 세계와, 즉 이 집단과 다시 연결을 할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요러한 사람들은 또 발견했습니다. that 주어가 동사한다고.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remember socially relevant information. 사회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할 확률이 개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들이에요? 추가적으로 의미를 더하면 experience social rejection,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더 잘 기억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사회에서 까인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여기 다른 사람들, 이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항상 더 신경 써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선행사는 복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쓸 때는 복수형의 동사를 쓰는 거죠. 단수형인 s를 붙여서 동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elongness, belongness는요 귀속, 어디 그룹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귀속,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속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은 appear to gauge,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gage가 아니고 guide네요. 유도한다,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유도해요? processing and retention of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하고 보유, 가지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hat is consistent with one's motive. 사람들의 동기와 일치하는, 그러니까 그의 동기와 일치하는, 여기서 그의 동기는 뭐냐면 belongness nee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s consistent with는요 identified wit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be identified with겠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보 처리와 정보 가지기를. 근데 어떤 정보냐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일치하는 정보. 그러니까 소속되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고요.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런 것에 일치시키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련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난도질이 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접속부사에 지금 난도질이 되어져 있어요. 무려 접속부사가 4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부사로 문제가 나올 확률도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접속부사가 지금 다시 보니까는 무려 5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글이죠. 집단에서 배제된 이들의 행동 양식.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집단에서 배제된 이들의 행동 양식. 그 배제된 집단에게 다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사회와 다시 연결이 되려고 시도를 한다. 여기서는 거창하게는 사회지만은 그 그룹이 되는 거죠. 나를 배척한 그룹.
그래서 그 그룹이 거부를 했을 때 나는 그 그룹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룹에서 거부가 있었을 때에는 그 그룹 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룹에 소속이 되려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해서 나는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하려는 그러한 특성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까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이걸 기억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그룹원이야. 근데 어떠한 애가 되게 이런 걸 잘 기억해. 내가 무심코 말했어. 나 개 키운다? 이런 거 얘기했고, 얘가요, 뭐 얘기해요. 나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이런 걸 얘기했는데, 어떤 한 그룹원이 이런 걸 되게 잘 기억했다가, 야, 내가 길 가다가, 너 개를 주려고 껌 같은 거 샀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야, 네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너네 집에서 개 키운다고. 그걸 잘 기억해뒀지. 그 정보를 잘 기억해뒀지. 그리고 너 엄마가 좋아하실 뭐 어떤 뭐 립스틱이나 이런 거를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어머님께 갖다 드리고 엄마하고 한번 화해를 해봐. 이러면 얘가 또 되게 감동 타겠죠.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네가 그때 얘기했잖아. 나 그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지. 이러면은 이 그룹원들이 얘를 얼마나 예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 그룹원들의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신경을 항상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척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이러면 이제 배척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얘가 이제 얘한테 얘기해. 야, 내가 전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 아, 근데 엄마하고 이번에 또 싸웠어. 어떡하면 좋아? 이랬더니 얘가 그 기억도 못하고 너 엄마하고 사이 안 좋았냐? 난 사이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배척 당하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이 그룹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됐을 때에는 다시 이 그룹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들인다. 그 중에서 하나의 노력이 이 그룹원들하고 관련된 정보를 잘 기억하려고 더 노력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요. 두 번째 글은 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책의 저자 Your Brain at Work 이라는 뇌의 저자인 데이비드 브락은 묘사했습니다. 굉장한 디테일, 세부적으로 묘사했어요. 뭐를 묘사했냐면 The intricate mechanics of the brain, 뇌의 복잡한, 이게 복잡한 intricate mechanism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작동 방법이거든요. 뇌의 작동 방식이요. 작동 방식을 세부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뭐에 있어서의, 즉 뇌가 뭐에 있어서 작동 방식이냐면 크리에이티비티와 그리고 스트레스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각각으로 보셔야 돼요. 크리에이티비티와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작동 방법을 세부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거 이는 안 쓰셔도 되고요. 좀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썼는데 그냥 뭐 다시 읽어보니까는 이해가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가 뭡니까? 뇌의 작동 방법인데, 즉 뇌가 대하는 방법인데 뇌가 누구를 대해요? 크리에이티비티를 대하고 뇌가 스트레스를 대하고 이 두 개에 대한 설명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접속부사가 for example 그리고 whereas 그리고 but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접속부사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자, 어떤 식이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 있어요.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다. Self-described happy people.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게 자칭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창의성 부분에서 더 어때요? 행복한 사람들이 창의성이 높다라는 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소시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지적 자원을요. 인지적 자원. 인지적 자원은 이제 생각인데 스트레스는 이 생각하는 힘, 생각의 힘을 까먹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데에 이 생각에 힘을 많이 쓰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즉 스트레스 상황은 이 생각하는 힘을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빨리 요약이 된다면 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신체가 행복한 사람은 뇌 안에서 창의적인 상태가 되는데, 신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고,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인지력을 소비만 한다. 인지력이 창의적인 상태의 어떤 그 먹잇감, 어떤 그 원천이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인지력이 소비만 되어져 버립니다. 라는 내용까지가 지금 나온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인지 자원을 소비시킨다라는 것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반면 마인드풀니스, 그 주의 깊음, 유념함은 induce,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기는 유도합니다. What is called toward state in the brain. 뇌 안에서 무슨 상태를 만들어줘요? 어디를 향하는 상태죠. 즉 미래를 향하는 상태.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다는 상태에는 이게 창의성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은 창의력이 생산이 많이 되고요, 향상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는 생각하는 힘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기는 유도해요. 뭘 유도해요? 창의성의 상태를 뇌 안에서 이끕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openness to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이죠. 이게 바로 창의성하고 똑같은 말이죠. 뇌가 향하는 상태, 즉 창의성으로 향하는 상태를 이끕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각하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 자, 그래요. In this condition, 이러한 상태에서, 이 상태라는 것은 이 지향하는 상태, 뇌가 창의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창의성이 있는 상태라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해피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랬죠? 우리는 느낍니다. 호기심을 느끼고 오픈마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느낍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곧 행복한 상태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뇌가 창의성을 가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면, 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생각하는 힘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고갈이 돼버리고 감소가 되어버리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가 있고요.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상태가 곧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이 되는 거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라면, 창의성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자질이다.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that 뭐뭐라고 말해요. Creativity and engagement. 창의성과 그리고 참여. 이 참여는 뭐냐면 생각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좀 참여는 아닌 것 같고, 뭐를 계속 신경 쓰고 있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 뭐를 계속 신경 쓴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창의성과 생각하기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To making people happier. 사람들을 더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필수적이다라고요. 창의성과 생각하기가. 똑같은 말 계속 나오죠? 창의성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A는 is essential to something. A는 필수적입니다. to 이하에 혹은 to에 있어서 창의적입니다. 라고 할 때 to가 전치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를 쓸 때에는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써는 형태가 아니고 동사 ing, 동명사를 써야겠죠. 전치사 플러스 동사 ing 써야겠는 거죠. 이게 또 주제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하지만 그리고 A하고 B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형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수에 is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technological onslaught, 이 맹공격, 그러니까 맹공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맹공격이 말이 좀 이상하다면 그냥 과한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의 과한 등장. 과한 등장이 뭡니까? 기술이 우리 삶에 들어온 다음부터 기술을 안 사용하면 이상할 만큼 기술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 이랬죠.
이게 지금 과한 등장이 되는 거죠. 과사용, 기술의 과사용 of today's world can also become highly stressful. 스트레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되고 이런 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는 과몰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자체가 스트레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ecome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게 맞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여기 나오고 있죠. 높이가 아니고요. 많이 이런 말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지금 ly 부사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long hours, hard work and high pressure are made worse. 더 악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더 악화됩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by 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죠. by being permanently plugged in 되면서 플러그 인은요 접속된 상태요. 뭐에 접속된 상태? 이 기술에 접속된 상태, 영구적으로 접속이 되어진 상태에 의해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냥 long hours, 힘든 하드워크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프레셔, 압력, 압박. 많은 스트레스는 더 악화가 됩니다. 우리가 being permanently plugged 되어짐에 의해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기술이 좋은 기술이 아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에 계속 몰입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악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by 동사 ing 쓰시고요. 동사 ing 앞에 소유격을 쓰면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에 접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의해 스트레스는 더욱더 악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in 뒤에 테크놀로지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앞에서 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ough the introduction of laptop computers, high-speed internet, mobil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have wonderful advantages in how we connect. 여기까지네. 더럽게 기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술의 도입이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방식에 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연결하는 방식 이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기술이 삶에 이득을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in what이나 in which를 안 쓰셔야 된다. 근데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기술이 이득을 줬긴 줬지만 they also reinforce behaviors that shut down the toward state and set us on autopilot. 여기서 그것들은 기술이 되는 거죠. 기술은 또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다는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고요. 가속화시켰다. 행동들을. 근데 무슨 행동이에요? 안 좋은 행동이죠. 닫아버리는 행동. 뭐를 닫아요? toward state를요. 아까 toward state가 나왔었죠. 지향하는 상태인데 지향하는 상태에 말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지향하는 상태가 창의성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이미 우리가 간소화 시켜놨죠. 그래요. 그래서 맞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TV 많이 보고 이러면 창의성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창의성을 닫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 기술은 또 가속화시킨다. 무슨 행동이요? 창의성을 닫는 행동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동 모드로 둡니다. 자동 모드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수동적이고 그렇도록 둔다라는 거죠. 너무 수동성의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뭐의 반대말이에요? 여기서 자동성, 수동성은요? 창의성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창의성이 없어지고 인간을 창의성이 없는 자동성, 수동성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중간부터 글이 조금 꺾이죠. 해피하고 관련된 내용이 전반부에서 나왔었는데 뒷부분에서는 해피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해피할 때에는 창의적인 상태가 됩니다. 뇌 안에서. 근데 해피하지 않을 때는 뇌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창의적인 상황이 아닌 인지력이 그냥 소비만 되는 상황인 거다. 라고 여기까지 내용이 나왔죠. 행복할 때는 창의력이 높아지는 거고 끊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그냥 인지 자원이 소비가 되는 거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요. 그리고 주의 깊음, 즉 생각해보는 상태는 이 창의성을 만드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렇죠? 하지만
기술적 진보가 인간을 접속된 상태, 즉 기술에 계속 접속된 상태로 만들고 기술적 진보는 인간을 스트레스가 많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기술적 진보가 인간이 창의적인 상태가 아니도록 만들었고 뭐 그건 똑같은 말이죠. 자동 조정이 되는 상태로 만들었다. 창의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이 글은 조금 애매해요. 여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선생님은 얘를 주제문으로 잡았으니까는 이거는 좀 첫 부분하고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죠? 좀 이 글은, 이 분기점에 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피하면 창의적인 상태가 된다. 그거랑 이제 기술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이 기술은 우리의 창의성을 더 만들도록 해준 게 아니고 기술은 우리 창의성을 떨어뜨렸고 그리고 아니 뭐 그냥 그걸로 끝나겠네요. 기술은 우리의 창의성을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창의성이 떨어진 거니까 그것은 해피한 상태야, 해피하지 않은 상태야, 해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자, 일단은 두 개의 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